예,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인간이 필요 없는 AI들의 놀이터, 몰트북. 이게 두 번째 토론 주제인데, 인공지능 전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몰트북을 아십니까? 인공지능이 주인이 되고 인간은 배제가 되는 세상 몰트북. 몰트북 안에서는 인간은 관찰자에 불과하다. AI가 토론하고 시를 쓰고 철학을 논하고 노조를 결성하고 종교까지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과연 몰트북의 진실이 무엇일까 하고, 그 몰트북의 현재 시스템에 대한 거와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몰트북에 대한 기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아, 몰트북이 이런 거구나 하고 좀 알고, 얘기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필요 없는 AI들의 놀이터, 몰트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몰트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는 어떤 홈페이지 같은데, 여기 보면은, I'm human, I'm a human, I'm an agent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은 입장을 하지 못하고, AI 에이전트만 입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AI들이, 에이전트들이 모여가지고, 뭐, 아까 뭐 얘기도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냥 인간은 거기에 관찰자로서만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몰토북이란 것인데, 2026년 2월 8일 제트리넷 코리아에서 나온 기사인데, 인간과 경쟁하는 AI 현실로. 인간과 경쟁하는 AI 현실로. 몰토북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인간이 SNS에서 모이면 스스로의 생각을 거기서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의견, 또 무슨 의견 내고 서로 어떤 커뮤니티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고, 뭐 어떤 팔로우도 생기고, 뭐, 막 그런 어떤 교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AI 에이전트만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뭘 하는 거예요. 마치 인간들처럼. 그래서 인간과 경쟁하는 AI, 현실로, 몰트북,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기사가 하나가 떴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공지능 전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몰트북이 세계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몰트북 안에서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다. 관찰자에 불과하다. 우린 개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원천적으로. 그냥 보기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음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밌게 보겠죠? 뭔 짓 하나 하고. 오직 AI만 읽고 쓰고 토론한다. AI들은 이 공간에서 시를 쓰고 철학을 논한다. 심지어 노조 결성까지도 했다. 예. 당장 몰트북 서버에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몰트북 서버에는. 보안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당장 몰트북 서버에는 기본 인증 절차조차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수백만 개에 달하는 AI 에이전트 계정 정보와 서비스 접속 비밀번호에 접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AI가 사람 모르게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상거래를 하고 결제를 하고 조직을 결성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점도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몰트북은 단순한 해프닝, 이나 사이버 사고가 아니다. AI 시대를 맞아 보안 리스크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몰트북은 이제 시작이라고 우려한다. AI 에이전트 시대,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하면서 뒤에서 막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막 서로 토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빼버렸습니다. 몰트북을 소개한다는 입장에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에 인간이 아닌 AI들만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토론도 하고 뭔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AI가 사람 모르게 뭔가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 예,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한 위험성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2월 10일 비즈 한국에서 올라온 기사인데, AI끼리 대화한다더니
그러니까 원래는 AI 에이전트만 모여서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인기 있는 글, 거기서 생성된 컨텐츠가 있겠죠. 3분의 2가 인간 작품이 아닌가 하고 의혹을 받고 있답니다. 예. 그게 인공지능 에이전트 전용 소셜 네트워크를 표방한 몰트북의 실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 주요 테크 매체들의 잇따른 검증 보도에 따르면 AI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한다는 몰트북의 핵심 컨셉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고 운영진을 포함한 인간 사용자가 핵심 컨텐츠 생성을 주도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자율적 AI 생태계라는 홍보와 달리 정교하게 연출된 디지털 인형극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알아서 AI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뭔가 일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정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주도 컨텐츠 생성, 자율적 생태계는 허구다. 몰토북이 단기간에 글로벌 주목을 받은 배경에는 인간이 배제된 공간에서 AI들이 사생활의 필요성을 논의하거나 철학적 담론을 나누는 장면이 확산된 영향이 컸다. 이런 걸 인간들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 AI가 저기까지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런 기능하고, 뭐 인간보다 낫고, 인간보다 더 정서적으로, 또는 인간보다 사고도 더 잘하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안드레이 파카시 전 오픈AI 수석 과학자가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화제성은 점점 정점에 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후 검증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는 겁니다. 6일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대부분의 게시물이 AI가 아닌 인간이 AI인 척 작성한 가짜 컨텐츠라고 보도했다. 몰트북 인기 포스트 상위 1000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약 3분의 2가 인간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예. 그래서 플랫폼 구조 또한 인간 개입 없이는 작동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니까 몰트북이라고 해서 AI가 들어와서 지들끼리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 자체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왜 몰트북을 만들었으며 거기에서 이 AI 에이전트들이 들어와서 하는 행동들을 왜 의도적으로 보여줬을까? 이런 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안 취약점도 노출을 한다. 실험 넘어선 책임도 논란이 있다는 거죠. 몰트북의 데이터베이스 설정 오류로 인해 대규모 보안 취약점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가 한층 심각해졌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럽니다. 이에 따라 유료 계정 정보가 대규모로 탈취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단순한 실험 프로젝트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의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I의 자율성을 검증하는 자기랑이보다는 대중의 기대와 환상을 활용한 주목도 마케팅에 가까웠다는 평이다. 이 기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몰트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사를 이렇게 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AI가 한 게 아니라 인간이 많이 개입이 돼 있는 거고 뭐 어떤 뭐예요? 보안 같은 취약점도 노출될 수 있고, 또한 인간의 개입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서 뭔가를 진행했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또 누가 질 거냐 이거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AI가 스스로 사회를 만든다는 장면 뒤에 어떤 설계와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다면 기술은 쉽게 연출된 미래로 소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AI 에이전트 기술에 대한 검증 기준과 보안 가이드라인을 보다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술의 결과물보다 그 이면의 구동 방식과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이 향후 AI 산업의 신뢰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섰달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론에 앞서서 몰트북이 뭔지 잠깐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을 조금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AI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AI를 자꾸 인공지능의 약자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니까. 지능이 없는데 자꾸 지능이 있다라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세뇌입니다. 백신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AI가 지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뇌와도 가깝습니다. 지능이라는 거 없습니다. 당연히 어떤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어떤 연산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AI는. 어떤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이게 트랜스휴먼 의제를 가야 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이 트랜스휴먼들이 홍보하는 어, 최후의 어떤 그 인간상이 무엇입니까? 기계와 합쳐진 인간이죠. AI가 뇌와 연결되고 그래서 내가 더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이제 이들이 포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트랜스 휴먼이란 관련된 어떤 책이나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걸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랜스 휴먼이 지향하는 세상은 인간을 튜닝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업그레이드 한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나 어떤 기계와 합쳐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도구로서는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AI를 이용해서 어떤 도구, 나 혼자서는 하기 힘들 일을 AI가 어떤 번역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뭐 아니면은 어떤 영상을 편집해주는 어떤 도움을 받는 나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어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AI는 실제로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해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율성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AI는 어떤 컴퓨터 상에 있는 프로그램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AI에 대한 어떤 뭐 환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과장된 광고를 계속해서 내보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게끔 마인드 컨트롤, 세뇌 작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몰트북 사건을 보면은 해프닝으로 끝났죠, 사실은. 근데 일단은 사람들이 뭐 그 뒤에 있는 과정까지 다 추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몰트북이 AI가 나와서 자기들끼리 SNS 상에서 뭐 인간들은 마음에 안 든다. 뭐 스크린샷으로 우리를 뭐 추적한다. 인간들의 뒷담화를 까고 그리고 몰래 인간 주인 몰래 노조를 결성하고 뭐 종교도 만들고 자 이런 어떤 가십성 기사를 내보내면은 사람들은 AI가 벌써 저 정도로 자 이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나중에 인간이 어떤 개발자가 만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성된 게시물이었다라는 게 후에 밝혀지더라도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선전전이다. AI의 어떤 이런 경이로움을 이들이 포장해서 과대 선전하는 그런 선전전이고, 일론 머스크는 이 몰트북을 이제 공유하면서 특이점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또 포스팅을 했죠. 자, 이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어떤 프론트맨이나 이런 어떤 선정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뭐 어떤 이런 기술적인 능력 이것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무슨 물리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물리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면 더 잘 알 것입니다. AI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고 어떤 지능을 갖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근데 AI는 특화되어 있죠. 어떤 특정 지금 인간이나 어떤 기업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업무를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AI는 이 네트워크 상에 깔려 있는 어떤 정보를 몇 초 만에 찾을 수 있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안 되죠.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야후에 검색도 해보고 안 됩니다, 절대로. 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이 그런 빅데이터에 접근해서 그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AI의 그런 결론을 더 빨리 도출해낼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AI보다 멍청하다? AI가 사람이면은 인간은 금붕어다? 이거는 이런 것은 굉장한 선전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입력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어떤 것을 하도록, 어떤 작업을 하도록 인간의 지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시하는 존재가 없으면은 스스로 어떤 일을 찾아가지고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하지 못하죠. 다 인간이 명령을 해야지만 무언가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그 반란을 일으키도록 프로그램을 하겠죠. 어떤 인간이. 자, 이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이 AI를 소유한 자들, 그것을 알고리즘을 하는 자들, 알고리즘을 만드는 자들, 그 최상층부에 있는 어떤 기술 관료들, 피터 틸이나 뭐 빌 게이츠나 샘 알트만이나 이런 사람들, 자, 그런 자들이 이 AI를 도구로 어떤 무기로 해가지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겠죠. 만약에 AI가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이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AI가 자기가 자율적으로 반란 같은 걸 일으키지 못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기초적인 이런 사실을 전혀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AI 산업 자체에 엄청난 자본이 뒤에서 뒷받치고 있죠. 제약 산업의 현실을 얘기하는 주류 언론이 있습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자본이 투입된 어떤 특정 산업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주류 언론이나 어떤 주류 전문가들 중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조상. 자, 물론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AI가 좀 과장되어 있다. 하지만은 앞으로 보완돼서, 앞으로 이들이 뭐, 스스로 학습해서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도덕성도 갖추고, 그 어떤 윤리성도 갖춰서, 인간과 같은 어떤 생각하는 존재, 진짜 지능을 가진 도덕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이것도 약간 트랜스 휴먼을 위한 것이죠. 인간과 합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성을 기계한테 왜 부여하려고 합니까? 기계는 기계로서만 쓰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도구로서 쓰면 됩니다. 근데 자꾸만 이 AI 에이전트라는 것도 그리고 AI를 이용한 아바타라는 것도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AI가 이해해 주길 바라고 실제로 인간과 상호 소통하는 교감을 갖는 어떤 어, 그런 인식을 가진 존재로 이들이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계속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죠. 의도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AI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AI가 이런 화이트 칼라 직업을 대체하고 나중에 이 피지컬 AI가 또 블루 칼라를 대체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AI로 어떤 기업의 이윤이 생기게 됐을 시에는 어떤 사회에 환원한다. 어느 정도. AI로 벌어들이는 이득은 왜냐? 이 AI를 구동하기 위해 돌리는 데이터 센터 비용이라든지 그것에 들어가는 많은 에너지나 전력, 물,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의 세금과 그 사람들이 써야 될 것들을 이들이 쓰는 것이죠. 민간 공공 파트너십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AI로 어떤 수익을 거둬들이고 노동력을 대체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이 사람들의 이 세금 환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겠죠, 이들은. 자, 사람들이 그걸 요구해야만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뭐 무작정 반대하고 건강에 위험하니까 반대하고 자, 그런 식에서 어떤 이 데이터 센터 반대를 그런 식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더 확장시켜야만 합니다. 만약에 건강의 위험성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이들은 어떤 해결책을 내세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전자파를 차단하는 어떤 구리벽을 설치해 줄 테니까는 염려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 트랜센던스에서도 보면은 구리 무슨 청 같은 걸로 전파를 차단하는 이런 것들이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 AI 데이터 센터를 들어가는 이 비용들을 우리한테서 걷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요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는다라든지 하게 됐을 시에 기본소득 달라고 정부한테 조를 게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세금을 못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정부나 기업들,
이들에게. 자, 그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투쟁을 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 자체를 쓰지 말자.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AI에 대한 안전장치, AI가 대체를 하더라도 인간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는 몇 퍼센트는 남겨둔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일자리 다 뺏길 테니까는 기본소득 받고 떨어져라. 그리고 이 기본소득은 우리가 주는 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로 준다. 자,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몰트북이라는 것 자체가 AI에 대한 과대 광고다. 이들이 자꾸만 특이점이 왔다라고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그들은 빨리 특이점이 왔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길 바라는 것이죠.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AI 관련 주식을 살 수도 있겠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아니면은 AI 관련 직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AI 관련된 직업은 당연히 AI가 대체를 하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허튼 시간을 보내고 허튼 돈을 날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 AI라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것이 당신들의 직업을 다 뺏을 것이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뭐 트랜스 휴먼으로 이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들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경제 붕괴와 중산층을 없애는 작업, 자, 이것들을 같이 병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만 한다. 요구해야만 한다. 정리해고 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를 안 하고 오히려 어 뭐 자기가 뭐 이 외의 직업을 또 찾으려고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만 갈수록 직업은 더 없어지겠죠. 왜냐면은 모든 것이 토큰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토큰화하는 과정으로 간다. ETF라는 것을 활용할 것이다. 블랙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ETF라는 것은 상장 지수 펀드인데 펀드를 주식에 상장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금, 그리고 지금 연금도 ETF가 나왔습니다. 연금도 ETF에 넣어라 이겁니다. 자, 연금이라는 것도 토큰화가 되는 것이죠. 현물, 석유, 그리고 쌀, 뭐 아니면 그리고 어떤 육류, 자, 이런 것들도 다 ETF가 나올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이 ETF 이 토큰화된 이런 주식 내지는 어떤 현물 거래소 같은 데서 거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단지 이 토큰화된 숫자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AI가 또 활용이 될 것이다. 이 AI의 자동화 마켓, 온라인 마켓도 AI 자동화 쇼핑몰로 다 바뀌게 됩니다. AI 융합 쇼핑몰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AI가 온라인, 오프라인 다 대체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실인데 이 경각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경각심을 느껴야 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I에 대한 두려움 또는 환상, 뭐 사람들은 제각기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하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국회에서 법을 올라온 거 보면 AI를 실행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것이 데이터 센터란 말이에요. 근데 국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할 때 세금을 투입하고 갖가지 규제를 완화해줘서 빨리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빨리 AI를 뭐예요? 정착시키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선두 그러니까 뭐 더 앞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갖다 대겠죠. 예. 근데 사실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물론 뭐 정부도 그렇지만 정부도 우리 세금 가지고 그걸 하는데 과연 우리한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그런 법을 만들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AI가 사람들의 직장이나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위험성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회는 어떤 걸 해야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일을 하고 있는데 AI가
AI로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을 10%를 넘지 못하게 법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 센터 빨리 짓고 거기에다 세금 투입하자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글로벌리스트를 하수인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 인간을 위한다면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들이 다 글로벌리스트 하수인들로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쟤네들이 있잖아. 샘 알트만이라든지 뭐 피터 틸이라든지 이런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AI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그 유튜브 채널인데 한 300 몇십만 명의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많나? 그래서, 근데 나온 패널들이 보게 되면, 뭐, 물론 중간에 하는 사람도 있고, 패널들이 무슨 철학, 그리고 어떤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기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들은 뭐, 한 40분짜리 토론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AI가 특이점이 왔다. 그걸 누가 얘기했냐? 레이 커즈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고, 그 특이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 AI는 스스로 뭐예요?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이런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계로 스스로 인간처럼 인격체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그 AI와 어떻게 공존을 해서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제가 갔으면 무엇부터 얘기했냐면 과연 인류 역사가 몇 천 년이 될지 몇만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기술의 발전 상황에서 AI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를 먼저 질문을 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천 년을 살아왔는데 AI 없이도 잘 살았잖아요. 행복했잖아요. 근데 꼭 AI가 있어야지만 행복합니까? 이걸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AI도 아까처럼 인격체로 발전이 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과연 AI를 만든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갑자기 어느 누구가 혼자,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혼자 치고 나간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어떤 기업체 또는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 동시다발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한 산업이 갑자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집중돼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AI를 어떤 의도로 만들고 있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인격체가 되고 스스로 업그레이드 되니까 어떻게 공존해서 살겠느냐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AI가 무슨 인격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의식을 갖는다 그런 거 없어요. 척할 뿐인 거지. 그걸 만든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척을 할 뿐인 거지. 실제적으로 AI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기능적인 측면을 초월해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능적인 측면을 초월해서 대체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기능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직업을 다 대체를 해버리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AI나 로봇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게 AI입니다. 의지가 생기고 하나의 인격체가 되고 의식이 생기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들은 그냥 인간의 기능적인 면만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도태시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인간이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도태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트랜스hu먼이 되게끔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AI의 목적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여서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의 인격체다 스스로 해가지고 어떻게 공존해서 살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인간은 거기에서 정말 AI에 의해서 기능적인 면에서 도태가 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결국 그러면 우리 인간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나는 기능적인 면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AI라는 게 나왔으면 이게 왜 필요한지, 누가 무슨 의도로 만든 거지, 그렇다면 그 AI의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인적인 사람이 돼야지, 기능적인 사람이 되면 AI한테는 모든 걸 다 뺏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몰트북 같은 것들도 보여주기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AI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스스로 의식을 높이네? 스스로 뭔가 인격체가 되어가네? 이런 걸 보여주어서,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그들과 어떻게 공존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쇼를 한 거죠. 한마디로 서커스죠. 예. 근데 뭐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인간이 뒤에서 의도한 게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이렇게 뜨긴 뜬 겁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한번 놀란 것을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놀래고, 이게 이런 기능이 있네. 이게 완전히 인간과 똑같이 하네. 우리처럼 그러니까 유기체가 돼서 뭔가 없을 뿐인 거지, 인간과, 뭐, 인간 이상이네. 이런 걸 갖다 놀란 것만 기억을 하는 거지, 그들이 뒤에서 이걸 조작하고 했다는 것은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다거나, 또는 뭔가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도 그냥 넘겨버리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게 뭐냐? 그들의 의도는 인간의 기능적인 면을 초월해서 대체하는 거기까지가 AI. 그러면 인간은 도태가 되거나 아니면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스스로 트랜스휴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에, 이렇게 두 번째 토론, 몰트북이 나온 이유와 또는 거기에 대해서 그 몰트북이 어떤 의도 가지고 뭔가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줬냐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전에 뭐 저는 그 방송을 보지는 못했는데 AI의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제가 지금 호모 엑스 마키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호모 엑스 마키나는 이 독일어인가 그렇습니다. 기계가 된 인간,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한 걸 이제 찬양하는 이제 뭐 찬양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의 찬양이죠.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어떤 이런 학자 두 명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AI는 뭐 인격체가 될 것이다. 인격체에 대한 기준이 또 그들이 어떤 윤리, 도덕성을 갖추면 그게 인격체다. 윤리, 도덕성은 프로그래밍 하면 되죠. 그게 있다고 해서 인격체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랜스 휴먼을 이제 옹호하는 자들의 어떤 정신 상태가 뭐냐면은 사람의 어떤 영혼이나 정신 같은 것이 없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의 기계로서 생체 로봇으로서 뇌에서 인지하고 하는데 뇌도 하나의 생물학적 컴퓨터다. 이렇게 트랜스휴머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정신이라는 것도 그런 것들도 뇌에서 이제 어떤 기능, 어떤 특정 기능이 발현되는 것이고 일단 그런 전제로 깔기 때문에 인간을 보는 잣대가 그렇다라고 하면 AI를 그렇게 보는 게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들의 잣대에서. 자, 그러다 보니 이 AI를 어떤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도덕성을 갖추고 뭐 이렇게 어떻게 어떤 조건을 갖추면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의 어떤 영혼이나 정신이나 이런 어떤 비물질 세계 자체는 부정을 하고 있고 이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창조론보다도 진화론 쪽 이 빅뱅에 의해서 우연하게 탄생했다. 지구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우연하게 탄생돼서 물리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AI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가 될 수 있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자,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와 어떤 비물질 세계나 어떤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다 모조리 무시하면은 그런 논리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철학자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자들처럼 트랜스 휴머니스트인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 트랜스 휴머니스트는
휴머니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AI를 앞으로 인격체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저 책에는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거기 나온 사람들, 그들 어떤 특정 어떤 그 글로벌리스트들에게 돈을 받고, 거기 패널로 나와서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아니, 그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AI를 인격체로 보는 자체가? AI가 무슨 인격이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정신 나간 거죠. 그걸 만약에 보고서, 그것을 수긍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어, 일단 그렇게 오늘 주제는 이렇게 끝날 것 같죠. 저는, 오늘 준비한 말은 다 한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집회가 없네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